강원도가 오는 7월 강릉에 출범하는 제2청사를 세계국 340명 규모로 확정했습니다. 균형 발전의 기회를 맞았다는 기대가 크지만 조직 규모 축소로 제 역할을 할 수 있겠냐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재국 평창군수가 1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으며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심 군수의 행위가 선거 공정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주시가 지역화폐 발행에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 대비 지역화폐 발행 금액이 적다는 시민들의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가로수 뿌리가 돌출되면서 인도가 파손돼 보행자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가로수의 건강과 보행 편의를 꾀한다는 방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강원도가 오는 7월 강릉에 출범하는 제2청사 설치 방안을 발표하면서 지역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낙후된 지역이 발전할 계기를 맞았다는 기대가 높은 건데요. 네, 하지만 조직 규모나 기능이 축소돼 제 역할을 할 수 있겠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보도에 최성식 기자입니다. 강원도가 제2청사인 글로벌 지역 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안을 지난 5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영동 지역에 강원도 제2청사가 설치되는 건데 영동권 남부권의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주민 행정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제2청사가 들어서는 강릉시 주문지릅 곳곳에는 환영 현수막이 내걸리는 등 지역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낙후된 지역이 발전할 계기를 맞았다는 기대가 높습니다. 지금은 좀 작고 이런 청사가 되겠지만은 이게 내려옴으로 해서 앞으로 지사님께서 공약하신 실질적인 제2청사가 돼서 좀 지역에 많은 발전을 좀 기여하고. 글로벌 본부는 미래산업, 관광, 해양수산 3개국 11개과로 직원 규모는 330명 정도입니다. 춘천 본청에서 강릉으로 옮기는 직원은 120명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7월 출범하는 강원도 제2청사인 글로벌 지역본부는 신청사를 짓기 전까지 이곳 강원도립대 강이동 건물과 기존 환동해 본부 2곳을 임시청사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제2청사 수장이 2급 본부장급으로 낮아졌고 조직 기능과 규모까지 축소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더욱이 제2청사의 신청사 입지나 규모 등 민감한 사안은 아직 본격적인 논의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차후에 전문가들이 구상 집단을 꾸려서 정말로 제2청사가 본연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위치 선정 문제라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심각하게 재검토하는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강원도는 제2청사 출범으로 영동 지역의 미래 성장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해양수산, 관광 등 특화 산업을 확대한다는 전략입니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조직 인사자율성이 확대돼 제2청사에 2개국 정도를 추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제2청사에 관련된 특례법이 안치되면은 도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나하나 어느 정도 균형 발전 차원에서 형평성에 맞게끔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강원도는 다음 달 조직 개편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해 통과하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직후 이를 공표하고 7월에 제2청사를 개청한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재국 평창군수가 1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심 군수는 지난 6일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 이전에 약 30명이 모인 평창군 한 식당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 3부는 비교적 소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했고 선거의 공정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확성장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출직 공직자가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직위가 해제됩니다. 얼마 전 원주시 혁신도시 내에서 발견된 흰 노루 소식 단독으로 전해드린 바 있죠.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노루를 발견해도 접근하지 말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 관계자를 비롯해 다수의 전문가들은 흰 노루가 무리해서 도태된 것으로 보고 안 그래도 스트레스가 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질 경우 스트레스가 더욱 증가해 자칫 도로변으로 나가 로드킬을 당할 수도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는데요. 최근 흰 노루는 아직도 처음 발견됐던 장소 인근에서 종종 목격되고 있으며 갈색의 노루 한 마리와 함께 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4월 6일) 동지 이후 105일째 되는 날, 바로 한식입니다. 찰 한 해 먹을 식, 찬 음식을 먹는다는 뜻인데요. 일정 기간 불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음식을 먹는 고대 중국의 풍습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에도 한식은 중요한 명절이기도 했는데요. 세종 13년에는 세종대왕이 한식 사흘 동안 불의 사용을 금지했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불을 쓰지 말고 찬 음식을 먹으라는 의미를 지금의 상황에 적용한다면 이 시기에 특별히 불조심을 해야 한다고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수십 건의 산불이 발생했고 다행히 반가운 봄비가 내리면서 걱정을 한시름 덜었지만 여전히 건조한 날씨입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대형 산불로 이어지는 사례들을 많이 보고 겪어왔는데요. 산에 갈 때 인화물질 가져가지 말고 아무렇게나 무언가를 태우지 말고 또 언제 어디서든 불조심하고 이런 당연한 것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시기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원주는 강원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지역화폐 발행률은 강릉시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쳐서 시민들이 지역화폐를 구매할 때마다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네, 결국 원주시가 이번 달부터 발행의 규모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시민들은 이 소식을 반기는 가운데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김수아 기자입니다. 지난 3일 원주시 지역화폐 4월분이 발행됐습니다. 오픈 시간에 맞춰 접속하니 한 화면에서 그대로 15분 동안 기다린 끝에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대기 시간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늘어났는데 결국 오픈한 지 1시간 30여 분 만에 50억 규모의 지역화폐는 전량 소진됐습니다. 이렇게 지역화폐에 대한 수요 대비 발행액이 부족하자 원주시는 4월부터 매달 발행액을 증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5일에 추가로 50억 원이 더 발행됐습니다. 증액은 다음 달에도 계속됩니다. 시가 기존 600억 원이던 올 한 해 발행액을 1,300억 원으로 늘린 겁니다. 시민들은 그동안 너무 빨리 소진돼 불편했다며 증액 소식을 반깁니다. 구입하려고 들어가면은 시간이 조금 늦어가지고 소진돼서 구매할 수 없다고 뜨더라고요. 그럼 또 한 달을 기다려야 돼서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금액이 좀 늘어난다고 하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시는 지난달 할인율을 6%에서 10%로 상향한 후에 수요가 급증한 것을 이번 증액의 배경으로 설명했습니다. 기본으로 월 100억씩 발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다만 가정의 달인 5월 그리고 그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 6월 그리고 추석 명절이 있는 9월 그리고 연말 12월 이때는 150억으로 한시적으로 상향해서 발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강릉시보다 15만여 명 인구가 많은 원주시가 지역화폐 발행액은 강릉시와 같다는 점에서 여전히 수요를 충족하기엔 부족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아입니다. 네, 이번에 증액이 원주 시민들의 지역화폐에 대한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인도를 다니다 보면 보도블럭이 솟아있는 곳을 쉽게 발견할 수 있죠. 보행에도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데요. 네, 보다 못한 원주시가 문제 해결에 나섰습니다. 가로수의 양분도 공급하고 보행자의 안전까지 2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계획입니다. 박건상 기자입니다.
원주시 무실동의 한 대로변. 인도를 따라 가로수가 가지런히 심어져 있습니다. 도시 미관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심어져 있는 가로수가 보행자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가로수 아래 뿌리가 지상으로 돌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돌출되면서 보도블럭이 파손될 지경입니다. 가로수 뿌리의 융기 현상으로 인해 경계석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고 그나마 버티고 있던 보도블럭들은 보시는 것처럼 튀어 올라와 있습니다. 시민들도 울퉁불퉁한 인도로 인해 불편을 호소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집중을 안 하고 그러면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로수들의 뿌리가 돌출되는 데는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영양분과 공기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가로수 심는 주변이 토양 상태가 좀 안 좋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가로수 심지 않은 주변이 보통 도로 공사를 하다 보면은 집안도 다지고 그러다 보니까 토양 물리성도 안 좋고 다져져서 그런 현상이 좀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인도의 가로수는 뿌리가 심하게 올라오는 현상이 많은 반면 공원이나 야산에 심어진 나무들의 뿌리는 땅속 깊숙하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주시가 나섰습니다. 3톤간이라는 것을 이용해 가로수에 수분과 공기를 공급해 준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3톤간은 서울이나 부산, 인천 등지에서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사용하면서 그 효과도 증명된 만큼 원주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도를 통행하실 때 걸려 넘어지는 것들을 방지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수목도 안전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해서 시민과 수목이 함께 공존할 수 있다고 해야 되나요? 가로수에 영양분과 공기를 공급해 생육에 도움을 주고 뿌리 융기 현상 등을 막아 보행 환경도 지켜내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헌상입니다. 원주 밥상공동체 복지재단이 창립 25주년을 맞았습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밥상공동체는 6일 지난 1998년 처음 무료급식 봉사를 했던 원주천 쌍다리 아래에서 1,50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제작했습니다. 행사는 원강수 원주시장과 연탄은행 홍보대사 정혜리 씨 등의 축사와 함께 축하 공연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연탄은 결코 작지 않고 정말 따뜻함과 우리 어린들의 친구인데 우리 밥상공동체가 그런 연탄 정신을 잊지 않고 앞으로도 열심히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밥상공동체 복지재단은 25년간 130만여 명에게 무료 급식 봉사와 연탄 7,700만여 장을 기부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 외에도 청소년 학습 지원, 구구의 석탄 지원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남원주 역세권 개발 투자 선도지구에 점포 겸용 단독 주택 용지 5필지를 공급합니다. 이번에 공급되는 단독주택 용지는 일반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분양되는 마지막 주택지로 6일부터 공급에 들어가는데요. 남원주 역세권은 교통과 학교, 판매시설 등 각종 기반 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인근에 3개의 대학이 입지해 있습니다. 원주 한지문화재위원회가 제25회 원주 한지문화재 개막식 날 한지 패션쇼 무대에 오를 시민 모델을 모집합니다. 5월 5일 특설 무대에서 진행되는 패션쇼에는 시민 여성 모델 40인과 남성 모델은 10인이 서게 되는데요. 만 19세 이상의 강원도민 또는 강원도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참가를 원하는 시민은 19일까지 원주 한지 테마파크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이메일로 보내면 됩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대비 2021년도 사고 건수는 93% 증가했고 최근 5년간 발생한 사고로 45명이 사망했으며 지난해에는 26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공단은 또 봄철 야외 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평균적으로 3월 사고량이 2월에 비해서 68% 증가했다고 밝히며 안전모 착용 등 운전 수칙 준수를 강조했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